오랫동안 설정해놓고 집행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의 일몰기한이 내년 8월로 다가오면서 제주도가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부지를 사들인 뒤 일부를 공동주택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남겨두는 사업인데요. 어제 첫 주민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도시계획 전문가 이정민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이달 지난 1일이었습니다.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무엇이고 또 일몰제란 무엇인가요?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일몰제라는 거는 2000년 7월 1일 이후 그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들을 한꺼번에 무효화시키는 걸 일몰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도시계획 시설로 잡아놓긴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잡아놓으면 재산권 침해나 이런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위원 1999년 위원 소송에서 이제 결정난 사항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 일몰제가 이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주 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몇 곳 정도가 되나요? 좀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36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6곳. 그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8,873억, 약 9천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이네요. 지금 문제는 이게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2025년이 지나면 사업을 못하면 진짜 전부 일몰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등과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특례 사업을 하는 거죠? 민간한테 사업을 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2009년도에 이게 제도화된 사업인데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3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이 어떤 자기가 수익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해가지고 기부 찬합하는 거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 특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설명회 한 게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30여 곳 가운데 이 두 곳을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내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제 분양성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유리함 때문에 이 두 군데를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뜻은 도심과 가깝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올해 초에 중부랑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는데 두 사업자가 행정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또 일단 수용을 했고 어제 또 한 번 주민 설명회 열렸고 내일도 열린단 말이에요. 이 사업 제안서 내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아쉽게도 이 사업 제안서 내용들이 이게 분명히 이제 도시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과를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이제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잡음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는 하천변하고 오름변이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적용을 하면은 15층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15층 이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 왜 이런 것들이 걸러지질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건축 전문가, 뭐 경관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박사님의 주장대로라면 제안서 자체가 경관관리계획이랑 충돌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 상위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위계획들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 제안자한테.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경관계획만 전부 싹 빼버린 거예요.
지금 중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공원은 어떻게 거기 그 주변에 이제 교통광장도 있지만 연삼로와 이제 번영로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제주 시내로 진입할 때 그 동산 위에다가 15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게 주는 중압감은 그 심리적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그럼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경관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걸러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이 그런데 또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관위원회 심의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하천변은 그 안각에서 올려다보는 각 하천 경계에서 45도로 이렇게 네. 높이 규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름 주변은 3분 능선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오등봉이 있잖아요. 그게 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한 30m, 40m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한 10m, 2, 3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그건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만약 경관심에서 이런 게 좀 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 계획의 차질을 또 빚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1630세대를 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되건 이게 사업 계획이 좀 조정되면서 뭐 추진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이게 사업 계획이 조정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원래 제안서대로 추진이 안 돼 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이제 토지를 어떻게 보상을 하고 행정이 해야 될 기간을 놓쳐버리면 2025년 가면은 이거는 전부 무효되거든요. 그럼 2025년 전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완공을? 전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을 다 해야 된다. 네. 또 하나 쟁점을 또 보면은 지금 오등봉공원 중부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보면은 공동주택이 합쳐서 한 2,3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 제주의 미분양이 너무 넘친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유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2,300세대를 공급하는 거는 진짜 무모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미분양되는 데는 계속 미분양이 쌓일 것이고 쇠퇴되는 데는 계속 쇠퇴되면서 빈집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2,300세대를 공급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쟁점이 있긴 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민간 특례를 어쩔 수 없는 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민간 특례 사업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상으로. 예,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같은 데가 이제 전부 일몰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근린공원 일부를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놓고 공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네, 교수님 좀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